사과를 둘러싼 후폭풍이 거셉니다. 뭐 전두환 옹호 발언이 있었고요. 불충분한 사과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제 하다가 본인 개인 이제 SNS 계정에 개사과 사진이 올라가면서 완전 이제 여론이 뒤집어졌는데 이번 대선이 배임 대 사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과일이 풍년이 났습니다. 개사과. 윤석열 후보의 설화들을 지금까지 잘 분석해보면 이게 단순히 말 솜씨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호재가 있을 때도 사고치고 그리고 본인이 멀쩡하게 기조를 잡을 때조차도 사고치고 앞으로 어떤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또 그런 식으로 할 거냐. 뭐 저도 시사방송을 오래 하고 있지만 거대한 윤석열 유니버스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이 윤석열이 매주 이상한 소리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 또 나와서 계속 선회를 하려는 노력을 하고 그래서 지친다 이러면 또 이상한 소리를 또 하고. 국민 여러분, 5년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베베 꼬여버렸어요. 저 같으면 그렇게 해명을 하겠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걸 미처 제가 알지 못하고 그다음에 뭐 사과 스토리 막 얘기하잖아요. 어렸을 때 아버지가 사과를 뭐 근데 그런 얘기하고 그거 미안하다고 하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것을 또 뭔가 해명을 하는데 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개는 나의 소중한 가족이다. 근데 그 얘기를 갑자기 들으면은 저 얘기를 왜 하지 싶잖아요. 이 사과는 개나 줘라라고 할 때 우리 개는 개나가 아니고 개분이시다. 예? 개님. 예, 개님이신 거지. 무슨 계속 꼬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상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결국 배우자 문제로 불똥 튀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홍준표와 유승민이 하고 싶은 얘기 그거거든요. 지금 SNS 실질적으로 이 배우자가 관리하고 배우자가 선거 캠페인에 영향을 미치면서 안 그런 척하고 그거 청와대 가서도 그럴 거냐 이 얘기 하는 거예요. 청와대 제2부속실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그 얘기로 갈 건데 근데 이게 희한한 것은 그것에 대해서도 그러면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다라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홍준표 배우자를 얘기를 합니다. 선거는 패밀리 비즈니스다. 어떤 후보님은 후원회장을 또 부인을 맡고 계시던데. 근데 비슷했다. 후원회장이라는 거는 공식적인 직함이잖아요. 네. 그리고 드러나는 거잖아요. 네. 지금 문제 제기하는 거는 드러나지 않는 방식으로 이 배우자가 뭔가를 하고 있는 여러 배경과 이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그거를 어떤 배우자 문제구나 나도 공격해야지 배우자야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지금 뭘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초심자다. 아니 검찰 버릇이요 이게. 검찰에서 하던 버릇이에요. 검언유착 아니고 권언유착이다. 고발사주 아니고 제보사주다. 손준성 영장 청구했더니 영장사주다. 이거 뭐야 도대체. 아니 그거는 검찰 버릇이 아니고 검사답지 못한 행동이죠. 그렇죠. 검사는 증거 중심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막 그러면 던지고 자기 문제 터지면 상대방 거 끌어가지고 덮고 그렇죠. 이거는 그냥 아주 나쁜 정치죠 사실. 그러니까 나쁜 검사. 특수부들이 여론에 대해서 여론을 갖고 얘기를 할 때 많이 하는 방식이잖아요 이런 게. 왜냐면 특수부는 항상 여론의 호응이 필요하니까. 윤석열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도 있는 손준성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공수처가 좀 스텝이 꼬인 건 있어요. 근데 22일에 출석이 예정돼 있는데 22일에 손준성 안 나올 거예요 라고 해가지고 법원에서 그럼 22일 아직 안 됐는데 하면서 체포영장 기각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림이 체포영장도 기각됐는데 구속영장을 쳤다. 이 그림이 돼서 조금 빈축을 사고 있는데 근데 손준성이 지금까지 필리버스터를 너무 심하게 했습니다. 지난달 30일에 대검에서 발표를 했죠. 공수처로 이첩을 할 때에 검사 관여 사실이 확인되었다. 손준성 들어가 있는 거는 확실한 거고 고발장에 그 판결문이 들어가 있고 판결문을 불법적으로 열람 출력 사용한 거는 개인정보 위반이고 또 공무상 기밀 누설이거든요. 이거 손준성 지금 받고 있는 혐의가 한 개가 아니에요. 직권남용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검사들이 개입돼 있다라는 것까지도 어느 정도 나왔거든요. 근데 손준성 한 번도 소환 안 됐어요. 이것도 결국엔 유동규 본부장 리스크랑 똑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 윗선이 있는 거냐. 근데 거기에 관련해서 윤석열의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이 고발장 속에 이제 여러 등장하는 어떤 유튜브들을 실제 모니터링했다. 이거는 지금 이제 김소연 평론가 얘기하는 검사들의 어떤 활동을 입증하는 정황이죠. 그러니까 이 검사들이 조직적으로 했으면 이름을 붙이기를 뭐 민간인 사찰이라고 붙일 수도 있고 뭐 직권남용이라고도 붙일 수 있고 한데 그러면 이제 손준성은 피의자이면서 동시에 뭐 본인이 피해자로 나설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사건의 여파 위로 갈까요? 위로 가고 싶지만 위로 갈 수가 없게 만들려고 지금 시도하는 거잖아요. 손준성과 김홍 등등은.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대는데 손준성의 이 출석 불응 이유는 그거잖아요. 내가 이런 일을 저질렀는지 안 저질렀는지 아무튼 변호인을 선임해야 그걸 잘 알게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뉴스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아무도 날 변호를 해줄 수가 없다고 해가지고 또 어떻게 검사장급인데 나
이제 간신히 구해가지고 이제 조금 얘기해 보려고 그랬더니 로톡 쓰시지 로톡. 김웅 의원도 뭐 조사 받으러 갈 것처럼 하더니 PD 수첩이 그거 조성은 씨하고 녹취록 막 하니까는 글쎄요 국정감사 끝나고 나서 좀 준비를 해본 다음에 11월 초에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11월 5일날 윤석열 전 총장이 어쨌든 대선 후보가 되면 그 다음에 수사를 충분히 못할 거라고 보니까 이제 이런 식의 움직임을 침대 축구. 공수처도 그런 기분이 들어서 아마 이렇게 했을 거예요. 침대를 걷어버리자. 네, 그 공수처 입장에서는 그런 리스크가 분명히 있죠. 11월 5일 이후에 윤석열 전 총장까지 타고 올라가는 수사 할 수 있느냐 이거. 제가 볼 때는 시도하겠죠. 그런데 며칠 안 남았잖아요. 이제 이게 며칠 안 남은 상황에서 뭐 윤석열 전 총장과 연관돼 있는 어떤 핵심적인 어떤 물증을 뭐 찾아낼 수 있을 거냐 이건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우린 다 의심하는 거죠. 은차리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굉장히 뚜렷하고 한데 손준성 주장 중에 그 부분은 약간 있어요. 체포영장 기각됐는데 체포영장 재청구 안 하고 구속영장으로 갔고 구속영장 청구한 것을 나한테 안 알려주고 이거 실질 심사하기 전날 알려준 방어권 행사가 안 됐다라는 부분은 손준성 쪽에 유리할 수. 그러니까 MBC가 코리아서치 인터내셔널에 의뢰한 경쟁력 조사에 따르면 홍준표 38.9, 윤석열 28.8, 유승민 8.4, 원희룡 4.7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 이게 지금 당내에서 경쟁력 조사냐 가상 대결이냐 이건데 어떤 조사들에서는 이미 윤석열의 어떤 대세 기세가 꺾인 상태다. 그리고 예상했던 승리가 아니라 다른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예상들도 국힘 내부에서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두 분 어떻게 보십니까? 최종적으로 국민의힘은 누가 될 것 같습니까? 이제는 지금까지는 계속 윤석열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해 왔는데 전두환 발언 이후로 이것이 감당 가능한 거 왜냐하면 전두환 씨 관련해서는 보수 유권자들도 물론 전두환 씨를 아직도 찬양하고 전두환 씨가 한 악행들에 대해서 그걸 좋아하는 뭐 인터넷 내 무리들도 있어요. 보수 유권자들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면 전두환 씨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호의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왜냐하면 박정희를 긍정하는 게 첫 번째고 전두환은 아니다라고 하는 기류가 있는데 이거를 캐치를 못한 부분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크고 그래서 누가 이긴다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모르게 됐다. 누구의 역전이 시작됐다고 해야 되는데 유승민의 역전이 시작됐다. 이게 여론조사 방금 이렇게 경쟁력 조사한 거 보면 유승민이 아주 3등이지만 국민의힘 지지층 갖고서는 조사하면 결과 다를걸요 지금. 원희룡이 3등 할 수 있어요 지금. 누가 저는 여론조사 룰과 상관없이 나는 이것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왜 당원 50%를 넣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당원 비중을 조절하면 뒤로 갈수록 낮추잖아요. 근데 국민의힘은 더 높아져요. 그리고 홍준표 후보가 치명적인 약점이 지금 현재 보면 이게 붙는 현역 의원이 별로 없어요. 기껏 붙는 게 친박에 때가 많이 묻어 있는 홍문종 이런 사람이 붙었거든요. 그래서 당내 인기가 너무 없기 때문에 그걸 뒤집지는 못할 거다. 그리고 고발 사주 의혹도 만약에 뭐가 터진다고 해도 11월 5일 전에 확 크게 터지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이제 장담 못 하겠다고 한 게 당원 조직은 확실히 지금 우위예요. 메머드급 캠프를 꾸리고 다 영입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론조사 50% 이 부분에서 너무 크게 밀려버리면 이것도 모르는 거 아니냐. 그 수준까지 온 거 아니냐라는 불안감이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는 흠집이 기가 막히게 났어요. 왕입니다. 마켓 한이 안 하니? 저는 마켓 한이의 부하입니다. 두리번 하면서 상품을 찾다가 보면 하루가 언제 다 가는지 모르겠습니다.